전북 지역은 주말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20일 새벽부터 21일 늦은 오후 사이에 최대 10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등 36억 원을 들여 고창군이 꽃정원을 조성했습니다. 지난 5월 치유문화축제를 열며 개장했던 꽃정원이 한 달도 채 안 돼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국토교통부의 전북 지역 신규 사업비가 2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돼 홀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춘석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홀대와 차별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강태창 전북특별자치도 의원이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은 군산시가 맡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과 갈등을 빚고 있는 김제에서는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19일 저녁까지 고창 등 전북 남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내린 가운데 주말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20일 새벽부터 21일 늦은 오후 사이에 최대 10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그러면서 비 피해가 우려되니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등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0일 토요일 새벽부터 낮 사이, 21일 일요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시어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점검하는 기획보도입니다. 고창군이 조성하는 노동골 꽃정원 문제 앞서 몇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여기에도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치유문화축제를 열며 본격 개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꽃정원이 한 달도 채 안 돼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나라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치유문화축제가 열렸던 고창 노동골 꽃정원 단지입니다. 축제가 끝난 지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정원을 잇는 다리는 막혀 있고 방문객은 거의 없습니다. 커다란 벨리곰이 있던 상징 정원입니다. 정원 곳곳엔 발목까지 물이 차는 웅덩이가 가득하고 일부 곳은 검게 시들어 버렸습니다. 축제 이후 정원을 찾은 방문객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두 번째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번보다 더 관리가 안 되고 더 이렇게 방치되어 있으니까 안 좋죠. 그래서 관리를 좀 잘할 수 있게끔 처음부터 조금 설계나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잘했으면 좋은데 좀 관리가 어렵게끔 하신 것 같아서 안타깝죠. 사계절 꽃정원을 만들겠다던 고창군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동식 화장실을 철거하는 등 가을 꽃단지 조성에 들어갔습니다. 온전하게 꽃정원을 운영한 날은 한 달이 채 안 되는 겁니다. 이에 고창군은 정원을 계속 관리하고 있고 마편초 식재 구간 등 일부만 정비한다는 입장. 다른 우리가 정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계속 체크를 해가면서 힐링 정원이고 지금 풀도 뽑고 유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 흙이 흙이다 보니까 배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우리가 좀 개보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빨리 진행을 할게요. 올해 첫 추경에서 꽃정원 조성 예산이 36억 원에서 46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10억 원을 추가 편성한 겁니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44억 원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입니다. 인구 유출을 막고 생활인구, 관광객을 늘려 고창을 지키기 위해 써야 할 혈세인 겁니다. 고창군은 2025년까지 관광객과 주민이 머무는 꽃정원 단지를 만들어 사람들의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특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믿음이 가는 걸까요?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올해 국토교통부의 전북 지역 신규 사업비가 2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돼 홀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은 19일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국토교통부의 전북 신규 사업은 6건에 사업비는 20억 원에 불과하다며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향후 추진 중인 전북 사업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중이라며 공개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며 전북 홀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북 홀대와 전북 차별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태창 전북특별자치도 의원의 새만금 신항만 관할 건은 군산시가 맡는 게 타당하다는 5분 자유 발언에 대해 군산과 갈등을 빚고 있는 김제에서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새만금 미래김제시민연대는 19일 김제시의회 앞에 모여 강 의원의 발언 문제로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과 내년 이선석 개항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이런 발언을 용인한 전북도의회도 큰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 신항만도 여느 매립지와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관할 건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부안군이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금연구역을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신규 지정된 금연구역은 법수정류장 433곳과 택시 승차대, 수소 충전소 등 444곳입니다. 이에 따라 부안군 내 금연구역은 2,541곳에서 2,985곳으로 늘어납니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간접 흡연의 피해를 막고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전북 지역 민생경제토론회가 18일 정읍에서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은 특별한 전북 발전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대통령이 약속한 전북의 첨단산업 교두보화와 생명산업, 문화산업 전진기지화는 전북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민생토론회가 기존 사업을 재탕하는 데 그쳐 아쉽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보물인 목조 석가열의 산불좌상을 봉안하고 있는 건물인 고창 문수사 대웅전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고창 문수사 대웅전이 조선시대 전기부터 중기까지 전라도 지역의 특색이 드러나는 건축물이라며 학술적, 역사적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고창 문수사 대웅전을 지자체와 함께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수근 해병의 고향 남원에서는 최상벽 순직 1주기를 맞아 추모식과 함께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규탄하는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최해병 추모와 특검 거부 규탄 문화제 추진위원회는 18일 남원 예총광장에서 지난해 순직한 고 최상병을 기리는 추모식을 거행했습니다. 또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이 1년이 지나도록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특검법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에 전북 지역에서 정강선 대한민국 선수단장과 선수 8명이 출전합니다. 전북자치도 체육회는 오는 26일 개막하는 파리올림픽에 전북 출신이거나 도내 팀 소속인 8명의 선수가 경기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부안 출신으로 지난해 세계 배드민턴 연맹 올해의 남자 선수로 뽑힌 서승재는 남자 복식과 혼합 복식에서 2관왕에 도전합니다. 전북은행 소속의 공희용은 김소영과 함께 여자 복식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격의 김혜지와 양지인, 사이클의 김효로와 송민지, 복싱 오연지, 역도의 유동주도 메달 획득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늦추는 이유 중 하나로 주거불안이 지목되는 가운데 실제로 주택 소유 유무에 따라 출산율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의 유자녀 비중이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높다는 건데요.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호남 제주 조혼인율은 전북 3.1건, 전남 3.4건, 광주 3.6건, 제주가 3.9건 순으로 낮았다고 합니다. 조출생률도 전북이 3.8명, 광주와 전남은 4.3명, 제주가 4.8명 순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전북은 호남 제주에서도 조혼인율 또 출생률이 가장 낮기 때문에 결혼 정년기인 청년의 혼인 출산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미혼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도내 미혼 남성은 결혼 자금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고 다음으로 결혼 상대를 만나지 못함이 주된 이유로 언급됐다고 합니다. 반면에 도내 미혼 여성은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이 결혼 자금 부족이었다고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혼 남녀 모두 결혼 자금 부족을 혼인의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임실 지역에 열차를 타고 방문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임실구는 최근 서울역에서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 간 인구 감소 지역, 철도 관광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철도공사는 임실로 철도를 이용해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다음 달 1일부터 철도 운임의 50%를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철도 연계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큰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복싱 전지훈련 캠프가 전국 507명의 선수단이 참여한 가운데 남원시에서 시작됐습니다. 캠프에 참여한 선수단은 전국의 12개 실업팀과 33개 전문팀, 청소년 국가대표팀 등이며 오는 29일까지 남원 종합스포츠타운에서 훈련을 합니다. 복싱 종목 선수단이 대규모로 전지훈련을 온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앞으로도 전지훈련팀과 각종 전국대회를 적극 유치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스포츠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겠습니다. 순창구는 동계면에 건립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다음 달 말쯤 준공할 예정입니다. 순창구는 무주택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주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오는 9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주택은 면 소재지에 위치한 지상 3층 규모의 연립주택으로 전용 면적 65제곱미터 10세대와 32제곱미터 4세대로 구성됩니다. 월 임대료는 65제곱미터 17만 원, 32제곱미터 8만 원 선입니다. 이번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시작되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험생들이 대학 입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학 입학정보 박람회가 전북에서 열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대학 입학정보 박람회를 19일부터 20일까지 원광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람회에는 국내 70개 주요 대학이 참여해 상담 부스를 운영하고 학교별 입시 설명회도 진행합니다. 김제시가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에 선정된 엄마와 아이 12개 팀을 대상으로 교감 프로그램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김제시 보건소는 19일 아이와 엄마가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미역과 밀가루, 물감 등을 활용한 촉감놀이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소는 이 밖에도 영유아 가정 건강 상담과 아이 발달, 양육교육 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창 풍천장어와 전주 비빔밥이 한국 관광을 이끌 대한민국 대표 음식 33선에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국가대표 음식관광 콘텐츠 33선을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고창 풍천장어와 전주 비빔밥이 포함됐습니다. 정읍시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정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 내용은 농업에 대한 가치 인식과 경영관리 능력 향상, 마케팅 활용 능력 등입니다. 또한 농업 회계와 법률 상식, 농업을 브랜드화하는 퍼스널 브랜딩과 같은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정읍시 관계자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핵심 자원인 정읍의 청년 농업인이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